그 다음에는 이제 종목, 어떤 좀 섹터가 좀 부각을 받냐, 좀 그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서 제가 뭐 뭐를 지금 시장이 너무 과격하게 움직여요. 뭐,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면 뭐, 대형주도 하루 20, 30%씩 오르고, 이쪽이 오르면 지금 우리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고객 예탁금이 이제 50조인데요. 이 개인 자금이 지금 안 들어와야지. 안 들어오는데, 이제 금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밑에 돌을 깨서 위에 돌을 얻는 방식이죠. 그래서 한 종목이나 섹터가 급등을 하면은 다른 쪽이 악재가 없는데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팔고 이거 사고, 이거 팔고 이거,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지금 변동성이 너무 과격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심을 좀 잡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추천주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 그 정도 말씀 좀 드려볼게요. 특히 위에 써 있는 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트럼프 피해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트럼프 수혜주로 되고 있고, 최근 보시면 3, 4개월 정도의 주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움직였죠. 자, 위에 것들은 최근에 최근에 3, 4개월 동안 좀 많이 빠졌고,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에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섹터별로 보시면은 또 미묘하게 장단점이 또 다 있어요. 일단 보시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법을 뭐 폐기하겠다. 반도체도 뭐 칩스법을 폐기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세게 질렀는데, 자, 보통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공장들이 들어간 지역들이 대부분 또 어떻게 보면 공화당 우위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됐죠. 그래서 여기서 폐기를 할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전보다 조건은 좀 낮아질 수 있겠다. 하지만은 극단적으로 가진 않을 거다. 그리고 주가는 또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또 관세, 수출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수출로 또 불과가 되고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은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는 그 20년 전부터 사실 미국의 공장을 좀 많이 지어놨어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수출하는 거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 주가도 최근에 한 3, 4개월 정도 많이 빠졌죠.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시고, 특히 이제 현대차 EUV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지금 뭐 주가 좀 빠져서 거의 한 7, 8%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좀 해두시고요. 다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대표적으로 풍력, 태양광이죠. 근데 이쪽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 지금 업황 자체가 안 좋아요, 일단. 업황 자체가 안 좋은데 이 트럼프 시기에 가뜩이나 더 좋아질 개연성이 좀 없죠.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최소한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이 트럼프 시기에는 좀 피하는 게 좀 맞겠다. 라고 좀 보여드리고요. 밑에 섹터들을 보시면 조선. 자, 조선 어저께 트럼프가 한마디 했죠. 한국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게 어저께 20% 오르고 오늘도 엄청 올랐죠. 그래서 이 무거운 주식들이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거의 20% 이상씩 올랐어요, 일단.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수혜라 그러면은, 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배 만들 수 있는 것이 중국, 일본, 한국이죠. 근데 이제 중국은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해군 함정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고, MRO라 그러죠. 수리조선소 자체도 없는데 여름쯤이죠. 한화그룹에서 한화오션이랑 한화시스템이 공동으로 이제 필리조선소라는 걸 샀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수혜는 맞습니다. 수혜는 맞는데,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 조선사들의 수주가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2028년도까지 도크가 아직 많이 차놓은 상태다. 하지만은 또 중국 쪽이 워낙 저가로 공세를 좀 치고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막 꾸준하게 오를 수는 있어도 지금처럼 하루에 뭐 20, 30%씩 오르는 그런 펀더멘털이 아니기 때문에 좋게 보시되, 이렇게 뭐 20, 30%씩 오를 때 따라서 하지는 말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내내 좋았죠. 물론 뭐 계속적으로 뭐 폴란드라든가 뭐 루마니아 뭐 여러 군데로 이제 수출이 늘어나서 이제 좋았고요. 좋을 텐데, 또 이것도 또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트럼프의 정책은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 이제 끝내는 겁니다. 거기는 목적은.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은 무기 수요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무기를 팔아야 되는데 유럽 국가들이나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사는 거를 달가워할까? 그런 약점도 있다.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최근 일주일인데 거의 최근 수목금 오늘까지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제일 많이 급등을 했어요. 자, 이게 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거의 트럼프의 오른팔이 됐죠. 또 일론 머스크의 사업에는 물론 테슬라 전기차도 있지만은 스페이스X 또 우주 항공 분야에서 상당히 기술력도 있고 상당히 좀 그쪽에서 많이 지금 힘을 쓰고 있고요. 특히 이제 11월 18일 날 스타쉽 발사가 또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주 항공 쪽도 어떤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최근 2, 3일 내지 일주일 동안 거의 또 20, 30%씩 다 올랐어요. 일단 그거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냉정하게 말하면은 또 우주항공 쪽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기술력이 특화된 업체들은 또 별로 몇 개 빼고는 또 없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것도 관심은 갖되 최소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주식에 관련된 거는 차라리 그냥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플 관련주 하지 말고 애플을 하고 엔비디아 관련주 하지 말고 엔비디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폭이 좀 적습니다. 일단 그거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전력기기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의 이제 어떤 AI 수요 데이터 센터 증가에 힘입어서 변압기 수요는 사실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따박따박 찍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전력기기는 꼭 어떤 대선 테마성보다는 어떤 실적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됐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또 최근에 좀 들쑥날쑥했죠. 근데 이것도 냉정하게 말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나라 업체들 참여할 수 있을까? 퀘스천입니다. 자, 유럽과 미국이 돈을 그렇게 다 댔는데 우리나라한테 줄 수 있을까? 퀘스천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수혜는 크게 없을 거고 차라리 어떤 미국 쪽에 포지션이 있는 업체들 몇 개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재건 테마로 그냥 들쑥날쑥하는 거는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좀 맞겠다. 일단은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렇고요. 어찌됐든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뉘지만은 각자 나름대로의 또 장단점이 있고 피해주는 4, 5개월 동안 많이 빠졌고 수혜주는 또 4, 5개월 동안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또 괴리가 좀 벌어진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뉴스 플로우라든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X죠. 트위터 의 계정에 보시면 트럼프를 팔로잉 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재임 시기에는 이 사람 새벽에도 막 올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음날 우리나라 주가가 또 요동을 치고 그랬습니다. 어저께 조선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일단은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자라는 겁니다. 일단은 단기 수급 최근에 이 트럼프 트레이드랑 또 관련이 있는 거죠. 종목만 뭘 좀 봐야 될까 이제 그 정도만 볼게요. 이거를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조선 쪽은 3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3분기 실적 괜찮고 2, 3년 정도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꾸준하게 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20%씩 오를 그럴 펀더멘탈은 아닌데 일단은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노출이 좀 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화 시스템과 같이 미국의 조선소 MRO 수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HD 한국조선해양이 지주사고 그 밑에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프조선이 있는데 세 개를 다 살 필요는 없겠죠. 그냥 현대중공업 하나만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오션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거의 이틀 만에 30% 가까이 올랐어요. 여기서 따라가면 안 되겠죠. 다만 어찌됐든 간에 조정 요 정도 3만 원 전후까지 조정을 준다 그러면은 사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현대중공업도 오늘 좀 연봉이 좀 나왔죠. 3일 동안에 거의 17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근데 또 여기가 저항선이니까 정고점이죠. 그래서 마침 여기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18만 원이라든가 이 정도 오면은 사보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지 트럼프가 한마디 했고 조선주 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따라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준비는 하고 계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팅 업체들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조선이라기보다는 어떤 플랜트라든가 화학 이런 쪽에 이제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스라든가 전통 에너지원을 이제 키우겠죠. 재생에너지보다는 값싼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뭐 이런 쪽에 산업에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성광밴드고요. 성광밴드도 그래서 3일 동안 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하지 말고 여기도 조정 받으면 좀 보시고, 넥스틸이라는 업체가 있던 송유관 뭐 이제 그런 건데, 요때 반짝했던 거는 이제 대왕거래 테마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4, 5개월 동안 이렇게 쉬었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좀 올랐기 때문에 또 싼 고점이죠. 여기서 따라할 필요는 없을 거고, 또 요 정도 조정받 보시라. 여긴 또 숫자가 좀 나오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강 업체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준비는 하고 계셔라. 이런 것들이 트럼프 때문에 움직였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정권 내내 부각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페이스 X 쪽으로, 우주 쪽으로, 그래서 당장 18일 날,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발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또 해볼만 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들은 또 많이 올랐고요. 또 실체가 또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중대형주로 실적과 그래도 좀 보이는 건 이제 저는 한화 시스템이랑 이 세아베스틸 지주 보고 있어요. 이 한화 시스템은 일단은 그 방산 레이더 쪽으로도 되고 위성 발사체, 우주항공 쪽으로도 같이 겹치기 때문에 어떻게 모멘텀 측면에서 가장 좋다. 근데 여기도 이틀 동안에, 이틀이 아니죠. 뭐 이틀 동안에 급등을 했고 이번 주 내내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가 사실 주가가 좀 짜증이 좀 납니다. 이렇게 막 올해도 보시면 다른 방산주는 일직선으로 갔지만 왔다 갔다 이렇게 박스권 그랬었죠. 하지만은 지금은 조금 더 우주항공 쪽이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2만 원이 되겠죠? 이 정도 오면은 분명히 플레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세아베스틸 지주는 어떤 철강 회사인데, 스페이스 X에 납품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회사이기 때문에 숫자도 찍히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실체는 좀 있는 업체다. 스페이스 X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뭐 이틀 동안에 뭐 또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조정받으면 좀 보시라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작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솔직히 좀 매매하기 힘듭니다. 최근에 또 너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신규 상장주 중에 HVM이라는 업체, 여기도 스페이스X에 어떤 금속을 납품한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 전에는 뭐 상장하고 계속적으로 늘렸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 3일 만에 16,000원에서 26,000원까지 그냥 급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지 마시고 이제 이 정도 선이 지지선이 됐기 때문에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종목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좀 사실 다 변동성이 크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신규 상장주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눌려 있었어요. 근데 저항에 왔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고, 뭐 루미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세트레가이. 자, 여기도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다시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향후에 어떤 스타쉽 발사 일정이라든가 그런 거 보시면서 저점 매수 보시고, 이 우주항공 쪽은 사실 뭐 숫자가 안 찍히죠. 다 적자고 뭐 밸류에이션 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 거는 기관들이 좀 건들 수 있는 건 한화 시스템과 세어베이스.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중소형주긴 한데 좀 많이 올랐으니까 또 이런 것들은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력기기는 뭐 제가 한 2년 내내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온 거고, 여기는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뭐 상관없이 그냥 쭉 가는 산업입니다. 숫자도 잘 찍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현대 일렉트릭이 제일 대장주죠. 어찌됐든 간에 뭐 빠지지 않고 잘 지켜주니까 중심을, 여기는 그냥 뭐 매매보다는 어떤 중심을 잡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효성중공업도 거의 신고가를, 뭐 지금은 약간 좀 신고가를 장중에는 냈다가 한데, 어찌됐든 여기는 3분기 때 유일하게 성장을 한 업체고,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사실 제일 싼 업체입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계속적으로 팔로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급등을 하는 게 산일전기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7월 달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인데, 여기는 어떤 특수 변압기 쪽인데, 좀 뭐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올랐죠. 거의 뭐 2주 만에 36,000원에서 62,000원까지 더블이 났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종목도 있다 알아주시고, 일진전기도 이제 변압기와 전선의 콜라보다. 전고점까지 또 다 왔습니다. 여기서는 뭐 따라 살 필요는 없겠죠. 일단은 강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재룡전기인데, 앞에 거는 초고압 변압기 또는 이제 특수 변압기 중에 소형 변압기입니다. 조금 틀리긴 한데, 여기도 3월 달에 뭐
2만원에서 10만원 5배가 났죠. 5배가 나고 지금 한 5만원까지 반토막 났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이제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산일전기가 시가총액 1조 8천억이고 외환이 9천억이에요. 시가총액 좀 많이 갭이 좀 벌어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3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물론 2분기 대비는 좀 줍니다. 계절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온다 싶으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제일 있는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쪽은 이제 재건 테마주들로 많이 움직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재건에 참여할 확률이 크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종목 하나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미국 향으로 이 콘크리트 펌프 트럭인데 숫자도 잘 찍히고 거의 미국 향이 큽니다. 미국 쪽 수출이. 그러면 미국 업체가 미국에 있는 인프라 건설이라든가 또는 뭐 미국 쪽이 미국 애들이 재건 나가면은 또 부가를 좀 받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도 사실 10월 초에 이렇게 14,000원에서 26,000원까지 더블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조정을 좀 노려서 보시라는 거고, 이게 딱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똑같이 갔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그래도 실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이 정도 오면 딱 좋겠죠. 1,000원, 2,000원 정도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좀 보시라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들은 뭐 트럼프랑 상관이 없고요. 엔터주들은 뭐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상반기부터 거의 뭐 1년 내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자, 내년 이후에 BTS라든가 블랙핑크 또는 그 다음에 엔터주들의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공동구매 판매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기저효과가 생기죠. 자, 작년 가을에 급락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거기서 조금만 더 좋아져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YY로 증가를 모습이고요. 최근에 어떤 앨범 판매량을 보면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길게 내년 상반기까지 내가 만약 뭐 대부분 좀 물려 있는 분이 많겠죠. 그러면은 끌고 가셔도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엔터주의 대장이 디어유였어요. 디어유. 지금 9월 초에 9월 주sen이 18,000원에서 거의 4만원까지 2배 이상 급등. 중국 쪽에 이제 텐센트 미국이 들어간다, 이제 그런 걸로 급등을 했는데, 뭐 이런 걸 따라 사라는 건 아니고 대장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어찌됐든 단기적으로는 저항 구간이다 보시고, 일단 대형 기획사 중에 가장 셌던 게 YG엔터입니다. YG엔터가 이제 저점 대비 3만원에서 4만 거의 5천원까지 올랐으니까 4, 50% 올랐죠. 저점 대비 뭐 이거 살 수는 없겠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내년부터 블랙핑크 완전체 콘서트가 되고, 베이비몬스터의 최근 앨범 판매량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2NE1이라든가 GD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속은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용 기획사 중에 여기가 좀 제일 나은 것 같고, 주가 상승폭만 보면은. 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일단 내년도에 BTS 완전체가 되고요. 그래서 실적이 거의 더블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리니진 노이즈야 뭐 계속 되겠지만은 위버스라고 있습니다. 유료화가 됐다. 이제는 항상 그게 좀 문제였는데, 그래서 방향성은 어쨌든 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주가 이제 사실 대장주였죠. 대장주였고, 어제 또 급등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어찌됐든 세 종목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게 이제 기술 수출 계약 N02 신고가를 좀 뚫으면서 또 신고가를 좀 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을 여기서 따라 사라 말은 못하겠지만은 항상 요거는 주시를 하고 계셔라 라는 거고, 특히 이제 지금 거래대금이 1조 2천억이 터졌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15%가 올랐는데 코스닥 지수는 1%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은 다른 쪽이 빠져요. 아직까지는 이 수급이 없는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골고루 좀 가야 되는데 한두 개가, 특히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이 한두 개가 이렇게 튀면은 다른 섹터가 이렇게 피해가 됩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빠지지가 않죠. 사실 대장주기 때문에. 3등이 ABL 바이오. 여기 포텐셜은 좀 있는데 어쨌든 3등이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태다. 그래서,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종목을 확산시키지 마시고 세 종목 정도에서 매매 기회를 좀 찾으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뉘어서 최근에 4, 5개월 정도 주가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소위 말해서 이제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4개월 동안 좀 빠졌고,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4개월 동안 좀 올랐고, 또
최근 하루 이틀 동안 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또 트럼프의 말 한마디, 일론 머스크 수혜 어쩌고 해서 또 이렇게 너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주가가 너무 과격하게 움직여서 오를 때도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 매매를 조금 또 잘못 추격 매수하시면 또 급락이 또 금방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얘들은 신재생 빼고 얘들은 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또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진짜로 뭐 완전히 폐기, IRA법을 폐기라고 칩셋도 완전 폐기하고 뭐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면은 또 오를 수가 있는 거고, 또 얘들은 지금까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이제 준비를 하고 빠질 때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4, 5개월 정도 너무 힘드셨고 저도 제 투자 인생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외 증시랑 우리 증시랑 따르는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다 같이 빠지면 뭐 크게 박탈감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장을 안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일단은 미국장에 발을 전혀 안 하시고 계신다면은 발을 좀 걸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트럼프 시대는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미국 그 주식을 안 하신다면은 계좌를 좀 터놓으시고, 이제 당장 들어가기 좀 힘들죠. 일단 환율도 1,400원이고 주가도 지금 거의 신고가이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진 않겠지만은 준비를 하시고, 환율이 빠진다든가 또 미국도 오를 때 또 화끈하지만은 빠질 때 또 화끈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거의 뭐 고점 때는 70%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10배 오르고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가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장이 올해 꼴찌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특히 이제 11월부터 시작되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 5개월 동안 많이 지쳤기 때문에 다 때려치고 나 미국 그냥 100% 옮길래 그러면 안 되겠죠. 엇박자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좀 생각을 하시고,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봤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가격적으로 많이 좀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균형을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또 이제 사실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저도 이제 뭐 유튜브를 많이 못 찍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자주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투머니 TV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많이들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